여러분들 긴급 속보예요. 지코의 7X 한국 인증 주행거리가 드디어 떴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출시가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5월 말에 인증 주행거리가 떴다면 빠르면 6월 달에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인증 주행거리가 나오면서 트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트림 주행거리 가격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국내 인증 기준으로 확인된 트림은 크게 세 가지죠. 저희가 예상했었던 그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7X 스탠다드, 두 번째는 7X 롱레인지, 마지막으로 7X 퍼포먼스예요. 자, 그럼 트림별로 주행거리를 한번 볼까요? 스탠다드는 375, 롱레인지는 483, 퍼포먼스는 440이죠. 주행거리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길게 나온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질까요? 지코 7X가 중국에서 공개됐을 때 주행거리 숫자가 굉장히 컸어요. 특히나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CLTC 기준 최대 780km 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야, 이거 무난하게 우리나라도 600km가 넘겠구나 기대치가 올라갔죠. 유럽에서도 지코 7X가 WLTP 기준 최대 615km로 인증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롱레인지가 483km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행거리가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배터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용량이 줄어들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스탠다드도 75kWh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CATL의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 퍼포먼스랑 마찬가지로 100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나름 대용량이거든요. 요거는 기린의 NCM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양을 줄인 게 아니라 한국의 인증 방식 때문에 주행거리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기준은 도심주행 그리고 저속주행 회생제동이 유리하게 반영되는 시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보통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한국에서는 특정 실험실에서 극한의 실험을 합니다. 뭐 저온,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최상으로 틀었을 때 등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에서도 100%를 인증해 주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주행거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인증받는 주행거리를 보면 지코뿐만이 아니라 뭐 폴스타, 볼보, BM, 벤츠, 현대, 기아, 제네시스까지 주행거리가 유럽과 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복합 주행거리도 도심이 55%, 고속이 45% 비율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지코 7X가 효율만 보는 그런 차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인증표를 보면 주행거리 말고도 출력도 공개가 됐어요. 출력을 보면 굉장히 셉니다. 스탠다드 421마력이 넘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는 어때요? 한 100마력 후반에서 200마력 초반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코의 7X는 싱글의 스탠다드인데도 불구하고 421마력이 넘어갑니다. 롱레인지도 후륜의 싱글 모터인데 똑같이 421마력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출력이 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경쟁 모델은 아니지만 같은 그룹에 있는 폴스타4 기준으로 보면요, 싱글 모터가 한 270마력대 그리고 주행거리는 511km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폴스타4는 스탠다드가 없어요. 싱글 모터도 롱레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X도 롱레인지 기준으로 보면요, 마력은 421마력, 주행거리는 483km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7X의 출력이 얼마나 높은지 어느 정도 느껴지죠? 뭐 주행거리는 차이가 있겠죠. 폴스타4는 좀 더 주행 느낌이 럭셔리하고 부드럽고 주행거리도 500km가 넘어요. 그런데 이 수치로만 좀 비교해 본다면 7X가 주행거리가 한 28km 정도 줄어들긴 하지만 출력은 거의 1.5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코 7X가 그냥 단순히 저렴하게 출시하는 뭔가 좀 효율성 있는 차기보다는 퍼포먼스 위주의 고성능 차구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주행거리도 중요하고 출력도 중요하지만 한국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이 얼마에 나와야 과연 살만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지코 7X의 출시 예상 가격을 참고할 만한 차가 있어요. 바로 BYD의 C라이언 7이죠. C라이언 7이 중국 출시 가격이 대략 189,800위안부터 239,800위안까지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요. 한국에서 C라이언 7이 얼마죠? 기본 모델이 4,490, 최근에는 C라이언 7 플러스가 4,690에 출시를 했죠. 현재 환율로 중국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요, 국내 출시하는 C라이언 7과 얼마 차이가 없어요. 거의 중국 출시 가격이 우리나라 출시 가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중국 사양이 한국 사양과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좀 빠지고 스펙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뭐 비슷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시한 가격을 그대로 한국 가격으로 출시한다? 이러면은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가격대를 출시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지코 7X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 중국에서 파는 7X가 얼마예요? 스탠다드가 대략 5,100만원, 롱레인지가 5,500, 퍼포먼스가 6천만원이 채 넘지가 않아요. 이걸 예상으로 BYD처럼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롱레인지도 4천만원 중후반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코는 BYD와 브랜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BYD는 어때요? 대중전기차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한국 시장에서 볼륨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공격적인 포지션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반면 지코는 지리그룹 안에서도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성격이 강해요. 유럽에서도 지코 출시 가격 보잖아요. 그러면 저가 전기차가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차 쪽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격은 단순히 그냥 중국에서 출시하는 가격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고급화해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스탠다드는 5천 초반, 그러니까 5,1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400 정도 될 것 같고, 퍼포먼스도 한 5천 후반? 6천이 넘지 않는 선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적인 가격을 포지션을 했을 때 가격이고, 현실적인 가격을 좀 보면은 스탠다드가 5,490,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5,990,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포지션을 할 것 같고요. 퍼포먼스가 6,3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싸게 출시한다. 스탠다드가 5,700, 그러니까 5,000 중후반이 될 것 같고, 롱레인지가 한 6,000 초반? 6,100에서 6,200 정도. 퍼포먼스는 6,500이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가격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나름 이 정도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좀 비싸게 출시한다 그러면 애매해지겠죠. 왜냐면 한국 소비자분들은 바로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태안이 있으니까 약간 애매한 느낌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커 7X는 차 자체의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프리미엄 전기차이기 때문에 나름 가격 포지션을 되게 중요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래요. 지커 7X 한국 인중주행거리는 숫자를 보면 살짝 아쉬울 수 있죠. 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375, 뭐 롱레인지는 483이기 때문에 아쉬운 수치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력이 421마력이 넘어가고 5천만 원대만 나온다면 굉장히 괜찮죠. 근데 이런 수치들을 보면요, 효율성만 앞세운 좀 뭔가 대중적인 전기차 느낌이 아니라 고성능의 성능, 그리고 프리미엄 전기 SUV의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지커 7X의 느낌이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라이언 7처럼 중국 가격과 큰 차이 없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진짜 지커 7X가 꽤 무서운 차가 될 수가 있겠죠. 아마 국내 전기차 시장의 기준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롱레인지가 5천만 원 중후반이면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이라 보고요. 5천만 원 후반이면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근데 진짜 롱레인지가 6천막 300만 원 이러면은 폴스타 4도 있고 테슬라 모델 Y L도 있잖아요. 게다가 국산 전기 SUV들과 또 비교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6천만 원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지커의 7X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저희가 예상했었던 그대로 나왔죠. 저희 이런 거 잘 맞춰요. 한국 출시 가격도 지금 우파가 예상했었던 가격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좀 달라질지 요거는 조만간에 진짜 출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그냥 당장 내일 출시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아니면 6월달 초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커 7S 출시가 되면 얼마에 출시가 됐는지, 언제 나오는지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빠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같은 것도 지커 관계자분들이 다 보거든요. 우리 진보한 아시죠? 이 친구 진보한 담당자가 또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그 의견을 또 수렴해가지고 가격을 또 반영하기 때문에 이 의견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의 지커 7X 좀 공격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시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